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제게 참 가슴 쓰린 일이 일어나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상처의 붓기도 가라앉고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겨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싶어 여기에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부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 들으시고 위로와 좋은 말씀들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가 한번 이혼한 후 5년 차였을 때였는데요. 사실 5년 차면 이혼에 대한 상처가 나을 만도 했지만 전 아무래도 첫 결혼 당시 남편에 대한 기대도 결혼에 대한 환상도 컸던지라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인간이 한 짓을 떠올리기도 싫지만 전 남편은 제게 참 모질고 독하게 굴었거든요. 연애 전엔 전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혼 후 180도로 변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제가 밥을 좀 늦게 차리면 피곤해 죽겠는데 늦게 차렸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고 언젠가 말하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너는 남편 무서운 줄 몰라. 그래서 그러는 거지. 어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하며 절 협박했어요. 이런 식의 협박이 처음엔 한두 번이었지만 나중엔 상습적이 되더군요. 제가 자기 말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너 같은 거랑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라. 돈 안 버니 팔자가 편하다는 식의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해댔어요. 결혼 후 1년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저는 아이도 없는 마당에 이 사람과 더 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곧바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뭐? 이혼? 장난해? 너 이혼하고 뭐 하고 살려고? 겨우 회사에서 격리나 했던 주제에 뭐 먹고 살려고? 내가 뭘 하든 어떻게든 먹고 살아. 이제 당신이랑은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며칠 친정집에 머물면서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됐네요. 솔직히 임신했다 해도 남편과 안 사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한번 나가고 나니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제 비위를 맞추려 했어요.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또 이혼이 두려워 그렇게 살고야 말았네요. 아마 지금이었다면 하지 않을 선택이지만 말이에요. 물론 애 낳고 나서는 또다시 그놈의 성질머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여보, 우리 지훈이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부탁했잖아. 아이, 나 지금 TV 보잖아. 네가 해.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야겠냐? 너는 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떻게 육아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 해? 나도 당신 회사 일 바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어떻게 번번이 다 날 시키려더니. 뭐라고? 야, 너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냐? 목소리 안 낮춰? 돈 안 벌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벌떡 엎드려도 모자를 파네. 이게 어디 남편한테. 남편은 틈만 나면 그런 식으로 절 위협했어요. 그 때문에 전 독박 육아를 해만 했고 육아하면서도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죠. 매일같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아이 정서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어쩌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됐나 싶어서요. 그러다 결국 5년 차에 저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때쯤 남편은 이미 직장 동료 여자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걸 저에게 뻔뻔스레 들키기까지 했고요. 그런 마당에 제가 남편이랑 자자를 아이 아빠란 이유로 더 살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막막했어요. 사실상 경력도 단절됐고 아이는 아직 어리고 친정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멋있는 옷 차려입고 일하고 있는데 저만 애엄마가 되어 구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니 그런 제 현실이 참 비참하고 초라해 집안의 거울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미야, 너 취직은 했어?
애는 누가 봐주기로 한 거야? 다행히 엄마가 애는 봐준대. 근데 직장은 아직 못 구했어. 아휴, 어떡하니. 정 안 되면 내가 돈이라도 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곧 직장 구해질 거야. 친구들은 제 걱정한답시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주었지만 저는 그런 말들조차 듣기 힘들었어요. 제가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받아야만 하는 사람같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저는 어느 카페에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카페에서 일해본 경험이 한 번 있었고 또 평소에도 커피를 좋아하는 터라 마음이 가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 그러니까 카페 사장이었어요. 첫 면접 보는 날부터 남편은 제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거의 다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적지 않다 보니 사장 입장에선 쓰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조차도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더군요. 지하철을 타기 직전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마침 우리의 분유도 떨어져가는 마당이었는데 너무 다행이었죠. 저는 당연히 된다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곤 다음 날부터 그 카페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카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커피 만드는 일보다도 설거지하는 일이나 테이블 치우는 일, 정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할 일이 상당했어요. 또 저희 카페가 규모도 있고 손님들도 많다 보니 저 말고도 일하는 직원들은 많았지만 제가 그만큼 적응해야 할 부분도 많았고요. 나이도 다른 직원들보다 많다 보니 어린 직원들이 저에게 잘 다가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 일적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 건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편이더군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 남편이 편했어요. 사실상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였으니 불편할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에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더군요. 제가 손이 느려 일 익히는 게 느릴 때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차근차근 알려주곤 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배려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엄마와 제 아들이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아 혼자 집에 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느닷없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밥이요? 네. 고기 어때요? 좋아하세요? 제가 살게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애딸린 여자를 좋아할 리 없다 생각했고 고기 사주는 것 정도는 원래 직원들한테 해주는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졸래졸래 따라갔어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죠. 일단 무척 긴장되어 보였고 쌈까지 싸서 주는 등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꼭 이 자리가 마치 선자리 같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조금 눈치챌 수 있었고 다음날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남편과 식사한 적 있냐 물어본 결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대답을 들은 후 순간 심장이 덜컹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겁부터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남편이 좋았고 남편에게 좋은 감성을 갖고 있었지만 연애까진 감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첫 번째 결혼에서 이미 대일 만큼 되었고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고 스스로 종결 선언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를 여자로 생각한다고 하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제게 잘해주는 남편을 겪으며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한번 시작해봐요 우리. 하면서 진득한 말들을 던졌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못 숨긴다는 말이 있듯 저는 결국 그 말에 넘어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과 연애에 이어 재혼까지 생각하게 된 건 남편이 저희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많이 안심됐기 때문이에요. 아이 역시 남편을 무척 잘 따랐어요. 남편과 몇 번 시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좋았는지 언젠가부터는 남편을 찾더라고요. 엄마, 오늘 그 아저씨 집에 안 와? 응? 누구 아저씨? 아니, 엄마 친구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어디 갔어?
그 아저씨랑 오늘 공룡놀이 하기로 했단 말이야. 아, 아저씨 오늘 일하러 가서 나중에 엄마가 연락해볼게. 남편은 저희 아이가 찾으면 언제고 달려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일관된 모습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다시 가정의 울타리에서 살아가고픈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려니 산 넘어 산이었죠. 이 표현이 맞을 듯해요.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의 반발이 역시나 만만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놓고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품된 여자는 다 이유가 있겠지. 네가 뭐가 모자르다고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려 해? 그것도 니네 카페 직원이랑. 에휴, 됐다. 꿈도 꾸지 마. 어디서 애 딸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엄마, 그러지 말고 이 사람과 몇 번 밥도 먹으시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알아가 보세요. 왜 그런 노력도 안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해서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잖아요. 사랑은 무슨 개뿔.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저 반품 데리고 당장 나가라. 어휴, 속 터져.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산 줄 아니?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대놓고 반품이라 말씀하셨고 아무리 저 역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갔지만 그 말에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고작 반품이라는 대상이 된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죠. 허나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선 저에게 몇 번이나 물을 부으며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네가 어떻게 간악한 뱀처럼 우리의 순진한 아들을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이 결혼 용납 못한다.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을 넘보긴 넘봐? 괘씸해선 내가 네 머리칼이라도 다 뜯어놓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는 줄 알아라.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는데요. 한 번만... 고입 안담으로? 어디 재갈을 물려주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절대 안 된다고 욕을 해대셨고 나중엔 하다못해 제게 부모욕까지 하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니네 부모가 어떻게 널 가정교육 시켰길래 우리 아들을 홀렸냐면서 말이죠. 저는 그때마다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번만 기회 달라 잘 살겠다라는 말뿐이었죠. 솔직히 저는 엄마로서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저 같은 며느리에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겠어요. 시어머니처럼 이런 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아들이었어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하고자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이런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인상도 착해 보이고 순하다며 은근슬쩍 제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고요. 허나 거기에 마음 놓을 새도 없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남편 동생 되는 신우이였죠. 어머, 언니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 오빠랑 결혼까지 할 생각을 했어요? 연애면 몰라도 말이야. 아, 오빠도 생각 없는 건 마찬가지야. 대학 중퇴할 때부터 알아봤어. 하여튼 늘 자기 맘대로지. 오빠가 그런 식이니까 엄마가 매사 골머리 썩는 거 아니야. 오빠, 엄마 요즘 흰머리 장난하는 게 는 거 못 봤어? 그리고 저기 언니, 이제 제발 눈물바람 그만 좀 하고 좀 가세요. 보기도 싫으니까. 아, 정말 왜 남의 집에 와서 속 시끄럽게 왜 저래? 아가씨,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알겠는데요. 저 어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요? 볼 말해요? 언니가 엄마였으면 언니 같은 여자 허락하겠어요? 얼굴이 그렇다고 썩 동안도 아니면서 관리라도 하든가. 참. 당시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우이는 제게 중간중간 반말을 섞어가며 저를 내쫓더라고요. 이런 반대가 거듭되자 저도 재혼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나 싶었어요.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허나 남편이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다고 고집했어요. 이젠 나도 지쳐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 이쯤에서 그만둬요. 수미 씨, 나 누구보다 지훈이한테 좋은 아빠 돼줄 자신 있어. 정말이야. 지훈이한텐 아빠가 필요해. 다른 건 몰라도 아들 얘기에 전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도 안 된다고, 당신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 한 결혼할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지만 그 사람은 끝내 혼인신고만이라도 하자며 버티고 섰고, 저흰 결국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림을 합치게 된 지 몇 달 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가 사는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바짝 얼어 긴장해 있는 절 한번 보시곤 시어머니는 부르르 떠시더니 가지고 온 가방을 제 얼굴 쪽으로 던지셨죠. 가까스로 피하긴 했지만 순간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 반품된 쓰레기 같으니라고 내 아들을 꼬셔서 결국 이 집에 들어오게 해? 내 두고 봐라. 너 반드시 내쫓을 테니 알아들었니? 어머니, 그래. 요즘 세상에 이혼 흠도 아니지. 아니라고 쳐. 그래도 넌 아니지. 어떻게 애도 있고 거기다 고작 사자도 직업 아닌 알바생이랑. 나는 내 아들 아주 귀하게 키웠다. 너 같은 거한텐 절대 내 아들 못 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전 그 후 5년간 시어머니의 온갖 폭언을 듣게 됐어요. 반품, 모자란 년, 배운 것도 없어서 격리하는 년, 멍청하고 눈치도 없는 애. 그 험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전 단 한 번도 명절, 생일, 어버이날 안 챙긴 날이 없었어요. 네가 내 아들 팔자 꼬았다와 같은 쓸 수도 없는 말들도 꿋꿋이 참았어요. 어머니께 잘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솔직히 이왕 어렵게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 이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었죠. 지금이야 제가 재혼한 경험도 있고 애도 있으니 싫겠지만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 언젠가 알아주실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박받으면서도 시댁에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과일이나 쪽지 같은 걸 놓고 가곤 했고 시누이 용돈까지 꼬박꼬박 챙겼어요. 시누이는 용돈 받을 때만 싱글벙글해 저에게 존댓말을 써주곤 했죠. 고마워요 언니. 잘 쓸게요. 아, 역시 언니가 짱이에요. 게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턱없는 요구까지 했어요. 언니, 나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힘든데 바람 좀 쐴 겸 제주도에 여행 가고 싶어요. 언니가 티켓 좀 끊어주면 안 돼요? 호텔도 예약해주고요. 아가씨, 그건 너무 무리예요. 공부도 하셔야 하잖아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응? 제발 부탁해요. 그럼 일단 아가씨 오빠한테 물어보고 다시 말해줄게요. 그걸 왜 오빠한테 물어봐요? 분명 안 된다고 할 텐데? 오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언니 손에서 해줘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우리 엄마 반대 무릅쓰고 오빠 정도 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제가 원하는 정도는 턱턱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네요. 제가 엄연히 나이도 더 많은데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취급 받기 싫으면 제주도 티켓 내놓으라고요. 정말 그 엄마의 그딸이었어요. 이젠 저도 슬슬 그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지고 질려갈 즈음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신우이에게 연락이 온 거였는데요. 오빠, 어떡하면 좋아? 엄마가... 어떡해. 무슨 일이야? 차분히 말해봐.
엄마가 유방암이래. 수술이 지금 당장 필요하대. 어떡하면 좋아. 불쌍한 우리 엄마. 신우의 연락에 남편의 입술이 푸르르 떨렸고 저도 덩달아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랐어요. 일단 어머님께서 입원한 병실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다소 여인 얼굴이었고 자신도 충격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신우이 역시 엉엉 옆에서 울고만 있었죠.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픈 마당에 시어머니까지 암투병을 하게 됐으니 저도 시댁 식구들이 좋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선 또 알 수 없는 연민이 생기더군요.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하나 둘 돌아가신 분들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지라 그걸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와중에 신우이는 제 탓을 했어요. 이게 다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만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도 이런 일 안 생긴다고요. 신우이는 눈물이 범벅되어 절 탓했고 저는 그런 신우이를 쳐다보며 잠깐 한숨을 쉬다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아가씨, 다 나 때문이에요. 그렇다 쳐요. 저는 시어머니 간병인을 해드리겠다 자처했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간병인 구하면 된다 힘없이 말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몸 만지는 거 싫어하는 분이라 간병인을 불편해하실 게 뻔했죠. 거기다 신우이는 공부하느라 바쁘다 하고 남편도 회사 일로 정신없으니 시어머니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제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했는지 알았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 안 해보신 분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고맙다 하시는데 너무 놀라 심장이 쿵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게 편하시죠? 왜 이리 말을 거니? 피곤하게. 이제 가도 된다. 어머님, 저 가면 누가 어머님 돌보라고요? 제가 해드려야죠. 어머님, 여기 잠깐만 기대보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깎아드릴게요. 거의 수발을 들었다고 봐야 해요. 그때로 돌아가라면 죽어도 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게 며느리로서 도리라 생각했고 시어머니가 언젠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줄 거란 희망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항암받는 동안에도 꼬박꼬박 옆에 동행해드렸고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손까지 잡아드리며 부축해드리고 옆에서 지켜봐드렸어요. 남편조차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절 말렸지만 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저를 향한 시어머니 마음이 슬그머니 풀어지는 것도 느껴졌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본인도 몸이 아파 많이 힘든지 유독 절 찾으셨거든요. 사실상 당신 남편은 회사 일로 너무 바빴고 신우이는 공무원 준비한다는 핑계로 점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셨고요. 결국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은 저였는데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절 못살게 굴었어요. 얘, 너 저번에 내 욕했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시침이 뚝 떼는 거 봐. 이 가증스러운 것. 나 없을 때 말이야. 병원 사람들이랑 내 얘기하는데 이 모양 보니까 욕이더라.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제가 왜 어머님 욕을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싫으면 제가 왜 간호까지 한다고 나섰겠어요. 그거야 내 아들이랑 붙어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 나중에 내 아들이 받을 유산도 있을 테니까. 근데 똑똑히 들어라. 나는 널 죽어도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다. 한 번 반품당한 며느리는 내 며느리 아니야. 거기다 돈 보고 기어들어온 며느리면 더더욱 안 돼. 네가 이런 생쇼를 해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자기 몸이 아픈 날은 시어머니는 날이 가득 선 목소리로 저렇게 말하며 절 괜히 몰아세곤 했어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막상 병실 밖을 나가면 순간 눈물이 어찌나 흐르던지 제가 문득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미워하는 시어머니 옆에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인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나중에 퇴원하여 몸이 좀 회복됐을 때쯤에야 신우이가 병원에 들렀는데 신우이 역시 고마운 기색은 하나 없었어요. 언니 덕분에 편하긴 했어요. 고마워요. 돈은 드리지 않아도 되죠? 언니가 자처한 거니까. 신우이는 그리 말하며 제 엄마를 모시고 나갔고 저는 그 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혼자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지만 전 여전히 구박대기였고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졌어요. 이런 모습을 아들도 곁에서 보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꽤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곤 했어요. 머리가 크고 나선 제게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는 왜 그 할머니 비위를 다 맞추고 살아? 엄마가 나 낳은 게 죄야? 왜 그렇게 빌빌거리고 살아야 해? 엄마가 그만큼 하고 살았으면 됐잖아.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게 맞아. 엄마니까 이해할 수 있어. 시어머니도 너희 아빠 어머니니까 아쉬우신 거야.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엄마를 만났으니까. 그런 말 마. 난 그 할머니 싫어.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입장에선 제가 그런 대접받는 게 당연히 싫을 거고 또 답답할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스스로가 답답한데 아들은 어떻겠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저는 이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도가 넘어선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 일로 저는 시댁과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게 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집에서 가끔 운동도 하시면서 지낼 때였죠. 시어머니는 이제 절 마음껏 부려먹어도 된다 생각하셨는지 저를 시댁으로 불러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가씨를 시켜도 될 일을 굳이 저에게 시켰고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갑자기 전복죽이 먹고 싶다며 저에게 죽을 만들라 했는데요. 한여름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끓이고 있는데 글쎄 갑자기 옆으로 다가와 죽 맛을 보시더니 왜 이리 맛이 없냐며 저에게 큰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옆에 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왜 큰 소리치냐며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 왜 그래? 언니가 고생해서 한 건데. 언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가 아프고 나서 신경이 좀 예민해졌나 봐. 신우이가 갑자기 편을 드니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역시나 이유가 있더군요. 갑자기 저를 안방으로 부르더니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려 하는데 거기에 투자해달라는 거였어요. 사업이요? 아가씨가 갑자기 무슨 사업이요? 공무원 준비하던 거 아니었어요? 언니. 난 아무래도 공부랑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물에서 놀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이번에 아주 크게 사업을 벌려보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아주 기막히거든요?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서 신우이는 제게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랍시고 일장연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일반 사람인 제가 듣기에 그닥 참신하지도 획기적이지도 않았어요. 옛날부터 남편에게 시동생이 이상한 투자 모임 다닌다는 얘기를 넌지시 들었는데 거기에 단단히 홀린 것 같이 보이더군요. 아가씨, 이건 남편이랑도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대답해주긴 곤란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 얘기해보고 꼭 나한테 전화 줘야 해요? 일단 그렇게 자리를 피하긴 했지만 신우이는 그 이후 저에게 계속해서 독촉을 했어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로 말이죠. 결국 남편이 나서서 안 된다고 하자 신우이는 그야말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거기다 시어머니 역시 여기에 가세했는지 투자하지 않는 저희 부부를 대놓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니들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여기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하지 말자고 한 거지? 그지? 한 봐도 뻔하다 뻔해. 내 아들 꼬셔서 결혼할 때도 여우 같더니 이럴 때도 꼭 너 우리 가족 일원이 되고 싶다 하지 않았니?
그럼 이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엄마, 이 사람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이에요. 저희 그런데 투자할 여윳돈 없어요. 됐다. 난 이제 네 말도 신뢰가지 않어. 예, 넌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라. 네가 시킨 거지? 너? 우리 딸 하는 일이 못 믿었니?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가씨가 말한 사업 아이디어랑 계획서 다 훑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투자할 만큼 좋은 아이템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요. 아가씨가 열심히 준비한 거니 저희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돈 문제는 또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일이 잘못되면 서로 기분만 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예요. 언니, 그게 무슨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야기예요? 기막혀.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펄펄 뛰기 시작했고 그 일 이후 저를 정말 말 그대로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자기 딸 사업에 투자 안 해준다고 툭하면 신경질을 냈고 신우 역시 옆에서 시모 못지않게 절 괴롭혔어요. 남편도 옆에서 일을 보면서 두 사람 다 그만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도 한계에 다다르게 된 사건이 생겼는데요. 시모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서 절 집으로 부르더니 걸레 하나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기 먼지 보이지? 난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으니 네가 좀 해주려무나. 시모는 그리 말하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슴에서 화가 올라오더군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시모의 분풀이를 참아주다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투병 생활을 하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간 더 큰 사달이 일어날 것 같아 얼른 끝내자는 생각으로 서둘러 걸레를 집어 구석구석 닦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레질을 마무리하곤 다 했다고 말씀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겼어요. 하지만 그때 시누이와 함께 깔깔 웃으며 TV 보던 시어머니가 제가 간다고 하자 집안을 돌아다니며 검사하더니 걸레를 집어던지며 도대체 청소를 어떻게 배운 거냐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저 시킨 거 다 했는데요. 뭐가 문제죠? 여기 먼지가 가득이잖니. 네 눈엔 안 보이니? 시어머니는 잊지도 않은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며 계속 우겨댔습니다. 제가 그것까진 일일이 청소할 수 없다고 말하자 외려 제가 대거리를 한다며 야단을 치더군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몸 아픈 시애미가 일 시켰다고 항의라도 하는 거야? 어디서 이런 못돼 먹은 걸 배워갖고. 너, 내가 이 먼지 마셔서 다시 몸 아파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엄마, 언니 미쳤나봐. 언니, 엄마가 언니 이 집안에 들여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돼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저도 지금까지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어머니 시키시는 일 한 번도 싫다 한 적 없었고 군말 없이 다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저도 힘들겠어요. 아가씨도 어머님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저 이 집안 며느리예요. 언제든 쓰고 싶을 때 쓰는 한이 아니고요. 다시는 이런 일로 부르지 마세요. 불러도 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려 했어요. 후폭풍이 두렵긴 했지만 이미 저도 머리 뚜껑이 열릴 만큼 열린 후였고 더 이상 이 시댁 식구들을 눈 감아주고 이들에게 휘둘렸다간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뒤이어 억센 손길이 느껴져 순간 멈칫하게 됐죠. 거의 1, 2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거였어요. 사태를 파악했을 땐 이미 제가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아파오는 머리카락을 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제게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몰라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손을 물어뜯어 힘껏 빼내었어요. 그리고 제게 달려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뺨을 아주 세게 내려쳐버렸어요. 두 사람은 아파하며 비명을 질렀죠. 아마 아프긴 했을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해 내려쳐버렸거든요. 그리고 절 향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두 사람을 향해 어디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할 말은 있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 철창에 갇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네요. 하고선 그대로 유유히 집 밖을 벗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러고 나간 게 분했는지 그날 저희 남편에게까지 전화해 난리를 쳤어요. 아니,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그러고 나가? 네 마누라 미쳤대니? 내가 걔 그럴 줄 알았다. 어디 큰 분도 없는 게 굴러들어와서 행패를 부려부리긴?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집안에 여자 잘 들여야 한단 말이 나오는 거야. 너 당장 걔랑 이혼해라. 이혼하라고!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앞뒤 전후 사정 다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잘못하신 일이 있던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이제 이 사람 괴롭히는 거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더 노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자 잔뜩 열을 내며 그렇게 길길이 날뛰다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엔 정말 화가 나셨는지 인연을 끊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때 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버티고 버텼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며 절 설득했고 저는 끝까지 저를 붙잡는 남편을 거부할 수 없었네요. 그 후 저희는 한동안 시어머니와는 교리 없이 지냈어요. 저도 딱히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어머니께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희 부부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갔어요.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난 후 남편과 제가 그간 모은 돈을 합쳐 저희 부부는 카페를 하나 더 내게 되었죠. 원래 카페가 잘 되던 터라 거기는 남편이 관리하고 이번에 차린 카페는 제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남편을 도와 카페 일을 해왔기에 카페 일은 이제 익숙했어요. 운영하는 것도 남편에게 도움받으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니 어려울 게 없었죠. 그러다 하늘이 도운 건지 매상이 점점 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저희 카페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카페가 되었어요. 특색 있는 카페를 원해 조각 케이크들과 마카롱과 같은 디저트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SNS에서도 그걸 알아봐 주시고 케이크 맛집으로 저희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고요. 아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아무래도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조금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제 카페의 성공으로 저희 부부는 더없이 풍족한 나날을 누렸죠. 아들도 군대 가기 전까진 저희 카페에서 일손을 많이 도왔는데요. 장성한 아들까지 있으니 세상 부러울 거 없이 든든했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은 장가를 갔지만 저희는 이 소식을 굳이 시댁에 알리지 않았고 저도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서로를 볼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볼 일이 어떻게든 생기더라고요. 시댁과 인연을 끊은 지 5년 후였고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너무나 초라한 행색을 하고선 눈물바람으로 저희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언니, 처음엔 노숙자와 다름없는 행색이라 시누이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를 언니라 부르며 더듬더듬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제가 실은 엄마에게 돈까지 받아서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두 몽땅 날려버렸어요. 거기 엄마 노후 자금까지 사실상 우리 집 전 재산인데 지금 집까지 넘어갔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어요. 뭐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어디에 혹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당해 꽤 곤란한 처지가 된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더군요. 당시 저희 카페가 여러 개고 잘 되고 있다는 걸 인터넷으로 확인했는지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온 듯 했어요. 이제 와서 저를 언니라 부르며 찾아온 신우이를 보는데 지난날 생각이 나면서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절 무시하고 하대할 땐 언제고 말이죠. 거기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는데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저희에게 손 빌리려 하지 않았지만 하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에게 와선 무릎을 꿇고 싹싹 비셨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지금껏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아가, 우리 과거는 다 잊었구나. 솔직히 너도 내 마음 이해하잖니. 우리 그만 화해하자꾸나, 응? 그리고 나 좀 한 번만 도와다오. 그럼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아들에게도 갔는데 아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러더구나. 너까지 우리 버리면 안 된다.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며 잠깐 생각에 빠졌어요.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이 아마 시어머니 부탁을 거절한 건 저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에게 그런 짓을 했으니 인연 끊고 살겠다 다짐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 부탁도 거절한 거였겠죠. 하지만 남편이 그리 말한 이상 제가 이들의 인생을 구제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더군요. 어차피 인과응보, 자기들이 저지른 짓, 자기들이 치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눈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했단 이유로 어머니 수발 들고 암투병까지 도와드렸는데 어머니는 절 그렇게 대하셔놓곤 이제 와서 저에게 제 도움을 바라세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도와줄 아량은 되질 않네요. 제가 부처는 아니라서요. 더 이상 이런 일로 어머니 얼굴, 아가씨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연 끊자고 먼저 말씀하신 거 어머님이잖아요. 이대로 계속 인연 끊고 사는 게 저희도 편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마지막 목소리에도 귀를 닫은 채 묵묵히 제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사실상 일에 집중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쩐지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하녀처럼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응어리가 이제야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했고 나쁜 사람들이 이제야 벌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세상이 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혹여라도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 저처럼 시어머니께 당하고 말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인의 인생이 그러기엔 무척 귀하고 소중하니까요. 그 말씀 드리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응원할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